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혼자 파리를 갔었거든요. 이거가 떡 떨어지고 이 액자가 다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해줬어 이거 다시. 그림 손상됐으면 뭐 소송 가야 하는 거지. 미술가의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은정아, 너는 미술 절대 못해. 재능이 없다? 아니, 너같이 공부 잘하는 애를 엄마가 미술하게 두겠냐고. 아... 미안해. 원장님 뭐 하세요? 아, 이거 씨가 또 시키신 거. 봉을 세워놓으래. 환자들이 모르고 칠 수 있다고. 이런 거야 뭐 껌이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어디다 세워놓으실 거예요? 유이치히라코 조각작품 앞에. 이거 작품이었어요? 딱 봐도 약간 터줏대감 같지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오브제인 줄 알았어요. 미술품이면 뭔가 펜스 같은 것도 쳐놓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펜스를 쳐놓긴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무감각했던 게 있어. 우진이를 키우면서도 아기가 작품을 손상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안 그러겠지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냅두는 게 좀 있어. 아 지금 그래서 이걸 하는 거구나. 이거 설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뭔가 미술관 같아. 이제야 좀 있어 보인다. 이제야 좀 괜찮지. 이제야 좀 작품 같아 보이네. 이게 자기의 자아상을 표현한 건데 모든 테마가 다 이 나무인간으로 있어요. 나무인간? 되게 자연주의적이야. 너무나도 자연과 멀어진 현대인의 생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자 자연주의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인간과 자연은 경계가 없다 이런 테마로. 거의 5개월 가까이 일하면서 그런 테마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 병원 진짜 미술작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걸 많이 가져왔어. 이건 김희우 작가님 건데 저희가 아마 2022년 프리즈 때 이 작품을 샀을 거예요. 이게 맥룸 LA라는 갤러리에 소속된 한국 작가인데 이 작가님이랑은 되게 친해졌어요. 작가님이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남편의 학업과 함께 본인의 학업을 하시면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색감, 그 분위기. 여기가 지금 캘리포니아인 거네요? 캘리포니아예요. 워터링이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음표처럼 그려져 있고 이건 피아노 건반이에요. 이거는 아티스트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렸대요. 아, 아티스트죠? 유튜버인데. 비디오 아티스트. 그런데 비디오 아티스트네. 비디오 아티스트네. 맞게 갔네. 그림을 저희도 취미로 하다 보니까 좀 질리는 그림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 기분, 내 감정을 좀 담아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런 그림 같아요. 제 감정을 담아주는. 저는 약간 센치한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김영철 작가님인데 김영철 작가님도 한국 사람이지만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고 되게 페인터리하죠. 굉장히 거칠고 자기의 자아를 힘있게 표현하시는 작가예요. 이런 추상적인 컴포너도 있고 부상적인 컴포넌트도 있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트로이의 목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알렉스 폭스톤인데 이게 프리즈에서 샀던 작품. VSF라는 갤러리에서 샀는데 알렉스 폭스톤은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예요. 알렉스 폭스톤이 디올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일러스트 그리다가 아티스트로 전향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색감을 느낌 있게 그려요. 그리는 것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자기의 서사가 깊어지잖아요. 알렉스 폭스톤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그런 정체성과 왜곡된 남성성 그리고 섹슈얼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그리다가 이제는 그게 감정에서 사건으로 넘어간 거죠. 이거는 사라예보 사건을 그린 거거든요. 사라예보 총성. 맞아. 사라예보의 총성. 여기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이렇게 죽어있고 암살자가 이렇게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건데 굉장히 이 폭력적인 손짓이 강조돼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밝은 색채로 폭력성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데 걸려 있는 거면 이름 모르는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알렉스 폭스는 진짜 유명한 작가예요. 예전에는 3+1 이렇게 구매를 해서 3+1이 뭐냐면 이 알렉스 폭스턴 작가 작품을 구매를 하려면 그냥 안 주는 거야. 별로 안 팔리는 작가의 그림을 3점을 사야지 이 그림을 주는 거죠. 에르메스 버킨백 같은 거. 그쵸. 되게 좋은 작가고 저는 못 갔었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혼자 파리를 갔었거든요. 그때 알렉스 폭스턴 작가 작업실에도 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소속된 갤러리가 VSF도 있고 듀비온 갤러리도 있거든요. 듀비온 갤러리는 파리 갤러리인데 거기서 브리징을 해줘가지고 만났대요. 부럽다.
원장님은 해외여행 가시면 미술관이나 저런 데 많이 가시겠네요? 엄청 많이 가죠. 원장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미술관은 어디예요? 인상 깊었던 미술관 뉴욕의 모마. 진짜 인상 깊었어요. 뉴욕이 유럽에서 패권으로 넘어오던 시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뉴욕으로 패권이 넘어오잖아요. 그 상징이 저는 모마라고 생각하는데 인상파부터 시작해서 야수파, 모더니즘 모든 게 다 유럽에서 만들어졌다가 전후에 그거를 미국에 가져와서 모던 아트의 그 직결체를 모마 안에 다 담아져 있거든요. 모마가 진짜 이렇게 미국이 부흥을 알렸구나. 이런 아티스트들이 다 미국에 왔어. 우리는 이제 세계를 패권하는 패권자가 될 거야. 이런 거를 말해주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시겠지만 집에 있는 도록책 같은 것도 여기 많이 갖다 놨어요. 도록책? 네, 김한기. 다 저희가 이거 한기미술관 가서 산 거예요. 한기미술관에 유니버스, 우리나라 최고가 그림을 찍은 게 유니버스거든요. 그게 원래는 김한기 재단에 후원하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를 한기미술관에 대여를 해주고 있다가 그거를 경매에 냈고 우리나라 작가 중 최고가 180억인가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그러면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세요? 저 그리는 것도 취미로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계시죠? 저한테 취미가 어디 있겠어요. 병원이 취미이자 일이자 전부죠. 4층에도 작품이 있어요. 여기 토모가치 마츠야마. 저 처음 왔을 때 원래 천장에 달려있다가 깨졌어. 깜짝 놀랐잖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도 하는데 이걸 달아주는 사람들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비용이 비싸요. 이거가 떡 떨어지고 이 액자가 다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해줬어 이거를 다시. 다행히 그때 그림은 손상 없었는데 그림 손상됐으면 뭐 소송 가는 거지 뭐.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해요. 모양이. 이게 아티스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작가가 이런 프레임을 주문을 하고 자기가 띠임에 맞게 이렇게 그리는 건데 토모가치 마츠야마라고 굉장히 일본의 넥스트 나라로 거론됐던 작가 중에 하나예요. 요시토모 나라는 진짜 감정을 담는 그림을 그리되 자기의 메시지가 너무 뚜렷해. 반전 메시지. 작가가 포스트워 세대거든요. 아버지가 전쟁 쪽에서 일하시던 분이셨는데 전후 일본의 무너진 세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면서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고 일본이 패착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의 6구 세대를 약간 대표하는 느낌? 취미가 락 음악 부르는 거예요. 밴드에서 자기가 노래도 하고 기타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런 너무나도 큰 스타가 있으니까 그 스타를 잇는 여러 명의 일본 작가들이 있거든요. 토모가치 마츠야마도 일본의 설치 미술도 많이 그리고 해서 부각되는 작가죠.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린트로 뽑아놓은 그림 같았어요. 이게 일본의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슈퍼플랫이거든요. 슈퍼플랫. 대중문화가 예전에는 굉장히 저급한 문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급 문화라고 생각하는 예술과 대중문화로 표현되는 만화, 일본 망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똑같다. 다 플랫하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무라카미 타카시였었거든요. 그 이후로 되게 슈퍼플랫한 게 일본의 주류 흐름이 돼요. 그거랑 맥을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거죠. 토모가치 마츠야마는 약간 동양화적인 면도 있고 서양적인 면도 있고 여기 보면 귀여운 과자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동서양의 믹스처, 고전과 현대의 믹스처 그리고 되게 강인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여성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를 믹스처하는 예술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믹스처에서 항상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조슈아 페커가 있는데 조슈아 페커는 저희가 좀 오래전에 산 작가예요. 미국 작가인데 피에로나 이런 광대를 많이 그렸어요. 이거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겹쳐서 그리는 작가인데 이렇게 그림을 볼 때 원장님이 약간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림을 볼 때는 저는 이 작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런 메시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스토리텔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유안의 점 하나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만들어진 이유, 그 점을 그리면서 이유안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런 백그라운드 스토리텔링을 알고 나서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의 말 아니면 작가가 살아왔던 생애 그리고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엔 너무 현대 미술로 와서 너무 난해한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난해한 그림들을 보면서 와닿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 같아. 루브르, 우피치, 바티칸 이런 데 가면 그림들이 보면 다 성경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기반해 있잖아요. 보면 뭔가 느낌도 나고 하는데 현대미술 딱 보면 이게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중과의 소통을 포기해버린 거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테이트 모던 이런 데 가면 변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변기가 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변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아, 그런 거예요? 변기까지는 괜찮아.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변기는 예술에 대한 정의에 방점을 두고 어디까지가 예술이야?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 변기까지도 괜찮아. 그렇게 자기의 메시지가 뚜렷한 작가들도 있는데 내가 작품 했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생각해봐. 이거 이런 뜻인가요? 너가 생각하는 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던지는 사람들 저는 오히려 글쎄요. 언젠가는 그 사조를 좀 깨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나도 난해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보다 컨템포러리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구상적이고 표현적이고 직관적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병원에 있는 그림들도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전까진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명확한 것 같아요. 그치. 5층으로 가볼까요? 네, 좋아요. 이 작품은 뭐예요? 이진환 작가님 건데 정말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작가님은 영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시고 되게 가방끈이 엄청 기세요. 이게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거거든요.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동화적이되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그 나뭇가지 그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름답되 모호한 점들을 좀 남겨주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아름답지 않은 예술에 대해서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의이셔가지고 그래서 이 작가님이 굉장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책 문구 하나하나에서 자신의 모티브 포인트들을 따서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소설적인 면이 있어요, 그림들이.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뭔가 케이스도 없이 방치해놔도 되나? 최소한 뭐 액자라도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는 액자를 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저는 집에서도 아기랑 같이 있으면서도 그냥 액자를 안 하고 보는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걸 아무리 무변사 유리로 한다 하더라도 감상하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긴 뒀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훼손이 되면 작가님이 고쳐주지 않을까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작가의 대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얘기 듣고 소통하고 나면 이 작품을 떠나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작품을 평생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컬렉터들이. 순환을 어느 정도 시킨단 말이에요. 좀 질리면은 창고에 넣어놨다가 아니면 기회가 되면 팔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작가랑 소통한 작품들은 정이 들고 사랑하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싸지 않은 그림들을 병원에 이렇게 좀 많이 넣어놓은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일단 제가 좋아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고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걸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작품을 막 사진 찍어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말을 했듯이 스토리텔링이 없는 예술은 저는 반토막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이 작가는 무슨 작가에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저는 MRI 설명을 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김상원 작가님인데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살 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남편이 사가지고 근데 보다 보니까 정이 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파도 같은데 느낌이? 화산 폭발하는 느낌도 좀 나고 에너제틱한 것 같아요. 역동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작품 이름이 봐 내가 말했잖아 너무 늦었어 라는 제목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자 봐 너무 늦었어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잖아 이런 거지. 터보님하고 미술 보는 눈이 좀 다르세요? 많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터보님 책도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첨삭도 많이 해줬어요. 아, 그래요? 본인은 막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막 이상한 문장 다 찝어주고 막 그랬는데 그 얘기를 왜 에필로그에 안 썼나 몰라. 첨삭을 조금 어떻게 좀 다르세요? 화풍이? 남편은 약간 라인이 파인 피니쉬인 그림을 좋아하고요. 저는 터칭하는 그림이 더 좋아요. 표현주의적인 거. 남편은 에밀리 매 스미스 같이 되게 정돈화된 그림을 좋아하고 저는 감정을 울리는 낭만주의적인 그런 그림을 좋아해요. 여기서 낭만주의는 화풍적인 낭만주의라기보다는 작가의 감정이 묻어있는 그림?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멋있다. 조지 콘도. 가끔씩 저희 영상에 나오는 맞아요. 조지 콘도. 원장님 미술 공부는 뭐 따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중학생 때 미대를 가고 싶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미술을 그리다가 미술과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원정아, 너는 미술 절대 못해. 재능이 없다? 아니, 너같이 공부 잘하는 애를 엄마가 미술하게 두겠냐고. 아... 미안해. 카메라 끌 뻔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팩트야. 네, 한번 계속 해보세요. 들어는 드릴게요, 한번. 아무튼 그랬었는데 계속 미술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외국 나갈 때도 항상 미술관 갔었고 모마도 그런 방식으로 갔었고 저 혼자 한 달 동안 뉴욕살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모든 뉴욕에 있는 미술관에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스케칭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미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컬렉팅을 하면서 더 공부를 하게 된 점이 있죠. 원래부터 저는 좀 좋아했었어요. 제가 약간 지적 허영이 조금 많은 편인데 그걸 제일 잘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예 미술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음악은 그냥 좋아요. 맞아. 근데 미술은 왜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맞아. 설명을 해줘도 맞아. 모르겠어요. 음악은 정말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감성을 줄 수가 있는데 미술은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맞아. 왜 좋은지 모르겠어. 가격이 비싸니까 좋은 거야. 그냥 점 하나 찍혀있고 뭐 선 하나 있는데 이게 막 몇백억이래. 그럼 그게 좋은 맞아. 작품이래. 이러니까 맞아. 저같이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더 관심이 없어지는 맞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즐길 수 없게 너무 멀리 나가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좀 요즘에 회의감을 들게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희 병원에 놓은 그림들은 다 보편성을 놓치지 않은 그림들이라고 생각해요. 무라카미 타카시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보편을 넘어선 그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예술이야 싶은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 스토리를 다 안다 하더라도. 근데 아름답지 않고 감동을 주지 않는 거에 굳이 예술이라는 외피 하나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이 있어요. 원장님은 그럼 그림을 보고 감동한 적이 있으세요? 있죠. 어떤 그림을 보고 그러셨어요? 마크 로스코. 그 작품은 어디에 있나요? 모마. 뉴욕 모마에서도 봤고 그리고 리움 미술관에서도 봤고. 근데 마크 로스코는 진짜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있어요. 종교적인 경험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로스코는 자기 그림을 보는 지점까지 세팅을 해줬어요. 1m 앞에서 이렇게. 큰 캔버스를 경험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시각자들한테. 근데 마크 로스코는 약간 음악적이라고나 할까? 좀 보편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게 있고 그걸 또 작가가 노렸고. 우리나라에 원장님이 추천하는 미술관이 있나요? 리움 진짜 좋은 게 많죠.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에서는 좋은 작품을 많이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좋은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립미술관들이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기회 되시면 리움이나 아모레나 이런 미술관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곡에 있는 K스페이스 있거든요. 거기서도 좋은 컨템포러리 작가들이 많이 와요. 그런 작가 전시도 찾아가시는 걸 추천하고 저는 요즘에 되게 좋게 생각을 하는 게 미술이라는 게 우리 희철 PD님처럼 내가 즐기지 못하는 그런 세계다라고 생각하다가 요즘에는 되게 경험적인 미술도 많거든요.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봤던 전시가 리움 미술관에서 마우리치오 카텔란 왜 바나나 하나 해놓고 스티커 붙여놓고 이게 작품이다 했던 그 작가. 그게 약간 이탈리아의 악동 같은 작가거든요. 근데 그 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전시가 MZ들한테 되게 핫했었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되게 블랙 유머러스하게 모든 전시를 꾸몄는데 이렇게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면서도 또 자기가 던지고 싶은 블랙 메시지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미술 얘기 한번 쫙 해봤는데 원장님 삶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원장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나요? 지금은 0%인데 사실은 분배를 하는 역할에 있어서는 저는 좀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인생을.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삶의 바운더리가 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건 새로운 매체를 접하건 새로운 경험을 하건. 근데 미술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미술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요소쯤은 가지고 있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쏟고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데서 작은 보람과 성취가 있지만 그거 외에도 나의 아이덴티티를 이루고 나의 삶을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 우울증 걸리시는 아버지 세대 분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구성하는 게 직업인으로서의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 뭔가 즐기는 게 많다. 내가 만약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뭔가를 좋아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부어도 되고 여행이나 다른 취미를 할 때도 뭔가 더 접점이 많아지고 저도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미술도 좋아하다 보니까 미술관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또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을 외국에 나가서 만나는 것도 좋고 그런 식으로 어디서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미술을 즐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해요. 오늘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TMI만 줄줄줄줄.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미술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 해외여행 가면 이렇게 미술관 가니까 나름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이제 확실히 아무리 맨날 보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본 작품이지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약간 새롭게 보는 그쵸?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호모사피엔스잖아요. 뭔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단면만 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작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 저거를 빼먹었네. 우리 지수 작가. 이동훈 대표라고 친구예요. 저희 친구인데 친한 친구분이 하시는 갤러리에 속한 작가분이신데 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 변하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뭔가 되게 홀리한 느낌이에요. 약간 천국으로 가기 전 약간 그런 느낌. 아 진짜 나는 뭔가 되게 처연한데? 아 그래요? 표정이 냉소적이잖아 근데. 그러네요. 표정을 보면 또 그럴 수 있네요. 내가 작가님한테 직접 물어보진 못했네. 이걸 어떤 의미로 했는지. 사실 어린 작가들이 하는 메시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나의 흔들리는 정체성. 아 정체성. 한창 흔들리는 그 라인. 미술이 이런 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같은 걸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같이 뭔가 얘기를 나눠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얘기하는 것도 미술의 또 다른 묘미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저희 병원의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진 작품들을 만들어놨으니까 편하게 구경하시고 저희 병원이 아무래도 영상을 많이 찍고 검진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럴 때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남녀 닥터의 박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